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을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고 최고의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건 아이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할 때도 많고 기쁜 순간이 너무너무 많지만 사실 그만큼 힘들고 아이와 갈등하는 순간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그렇게 갈등하는 순간에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쫙 가라앉게 되고 나는 정말 좋은 엄마가 아니야, 좋은 부모가 아니야 이러면서 의욕을 확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생각해보면 갈등하는 순간에 유년 시절에 내가 받았던 대로 부모님에게 내가 받았던 그 비난과 그런 그 폭력을 그대로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좌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는 좀 더 수용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본인의 욕구나 이런 걸 표현하지 않고 계속 참고 아이의 말대로 들어주고 아이를 따라가다가 그게 쌓여가지고 너무 무기력해지고 너무 지치고 아이가 미워지고 육아 자체를 회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엔 빵 터져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부모님이 했던 대로 그렇게 비난하고 때리고 이런 경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부모, 너무 우리가 수용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도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욕구를 감춘다는 건 사실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 진실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는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속으로는 화가 나고 속으로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데도 아이에게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이는 사실 은연중에 부모의 불편감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아이가 혼동을 겪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거 괜찮은 거야?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경계를 넘어서면서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아이가 건강한 상호작용을 배우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의 욕구를 이 갈등을 조절하고 양보하고 협상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육아 효능감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화가 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겁니다. 아이가 늦장을 부려가지고 엄마가 회사에 지각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엄마가 친구랑 대화하는 중인데 계속 말을 걸어서 대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또는 엄마가 조금 전에 장난감을 정리했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다 꺼내서 가지고 놀고 흐트러뜨린 다음에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엄마는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기는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자는 엄마를 계속 깨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새로 편안하게 세팅을 해서 저절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그 바라보는 관점, 부모님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맘때 아이들은 원래 밤에 자는 거를 좀 힘들어한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자. 아니면 이맘때 애들은 원래 다 자기가 이겨야 되고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잘 자라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좋게 봐주자. 이렇게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셋째는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방법, 나를 바꾸는 방법, 아이를 바꾸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는 환경을 세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 36개월 이전 정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아기들을 대할 때, 이런 아기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맘때 아기들한테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깨지는 물건들은 안전한 곳에 옮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밤에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뭐 따뜻한 목욕을 시키고 뭐 자장가를 틀어주고 조명을 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 하는 거 이렇게 너가 안 자면 엄마가 굉장히 불편하단다. 엄마가 잠을 자고 싶은데 엄마는 지금 피곤해. 회사에서 8시간 일하고 왔잖니.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 시간에 자야 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아기 때는 이렇게 환경을 세팅해줘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나이가 좀 들고 말귀를 알아듣고 할 때부터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비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시적으로 나올 때 아이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누구나 내 삶은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이런 자기 주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너 이렇게 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여보 설거지 좀 해 이렇게 하면은 확 설거지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나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만 그냥 놔뒀으면 내가 알아서 했을 텐데 이렇게 지시를 하면 내가 이제 하게 되면 시켜서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특히 비난하고 훈계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훈계하지 않잖아요. 내가 산 새 의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친구가 와서 그 새 의자에 발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야, 발 내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너 발 올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럴 때는 이거 내가 새로 산 의자인데 내가 좀 아끼는 중이거든. 그래서 좀 깨끗하게 다뤄줄래?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도 사실 똑같이 이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나 위주로 내가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 욕구가 뭔지 이렇게 말해서 그 아이가 엄마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할 때도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대신 엄마가 지금 피곤해서 놀아줄 수가 없네. 엄마 좀 누워있고 싶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귀찮게 좀 하지 마는 사실 솔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들어갔을 때 엄마의 욕구, 엄마가 정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말하는 게 정말 솔직한 거거든요. 남편한테 당신 일찍 좀 들어와. 맨날 친구들 좀 만나지 좀 마.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보 내가 집에 있으니까 외롭고 심심하다. 당신이 일찍 들어와서 같이 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더 솔직하고 용감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진실된 내용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이한테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엄마가 욕구가 없는 척 하려고 그러고 완벽한 척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그거 정말 인간적이고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진실됨이 느껴져서 아이도 엄마를 더 연결감을 느끼고 아이도 더 편안하게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너는 너 위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아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메시지를 할 때 3가지 요건을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어떤 행동이 지금 나한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뭐 피곤한지 내가 슬픈지 실망했는지 이런 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 3가지를 이제 넣어서 표현하면 좋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자꾸 늦장을 부려서 내가 회사에 지각하는 경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장을 부려? 너 두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네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엄마가 좀 걱정이 된다. 엄마가 지금 불안하다. 회사에 늦을까봐 불안해. 너 행동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말했죠. 왜냐면 엄마는 지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지각을 하게 돼. 그래서 엄마가 지금 좀 불안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엄마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훨씬 더 힘이 있고 아이가 납득을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지금 불편을 주고 있구나. 남한테 불편을 끼치고 싶은 아이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들은 다 좋은 사람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다 납득을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변화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 안 그러면 두고 간다 이러면서 등짝을 때려서 끌고 나가면 아이가 스스로 변화한 게 아니고 납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뿐이고 나중에 또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땐 더 화를 내야 되고 더 세게 때려야 되고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엄마의 솔직한 욕구를 표현하고 아이 메시지로 잘 표현하면 아이들은 대체로 정말 잘 따라옵니다. 근데 이걸 해보시다 보면 실천을 하시다 보면 이거 아이 메시지가 잘 안 되는데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나갑니다. 그럼 엄마가 화가 나요. 그래서 화나는데 엄마가 막 부글부글하고 너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막 하고 싶고 부글부글해서 아이 메시지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나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그게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감기 걸리는 것도 아이고 그러면 쓴 약을 먹으면서 그거를 감당하는 것도 어차피 아이인데 엄마한테는 사실 피해가 없단 말이죠. 너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가면 엄마는 싫어. 근데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가면 쪽팔린 건 창피한 건 아인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사실은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시다 보면 이거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네. 내가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저 아이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 메시지로 아이를 바꾸려고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너무 아이를 통제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를 좀 바라보시고 내가 조금 변해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시면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계속 이렇게 감추고 있을 때 답답함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팍 터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터뜨릴 때는 그 과격한 그런 행동과 함께 이렇게 막 비난의 말을 함께 나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 후회하게 되고 아이한테 상처도 주고 효능감도 떨어지고 나는 왜 괜히 아이를 괜히 낳았어 이러면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답답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폭발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납득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같은 문제가 일어날 일이 점점 줄어들고요. 갈등 자체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갈등하는 시간보다 행복하게 같이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거는 아이 메시지를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 메시지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자신도 이런 아이 메시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 굉장한 큰 도구가 됩니다. 아빠한테도 할 수 있고요. 친구한테도 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의사소통의 도구를 가진 아이는 나중에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좋게 생각하는 장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진실되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욕구를 숨기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좋은 엄마 역할을 하려고 막 노력할 때 아이랑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도 아이랑 진짜 편한 좋은 관계라는 느낌보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지치고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진실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아이가 편하고 사랑스럽고 진짜 연결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이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메시지로 나를 솔직하게 표현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변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 힘드실 때, 갈등 상황이 너무 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환경만 바꿔도 그냥 싹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만, 내가 그냥 이걸 좋게 바라보자. 아이가 저렇게 하는 거 나쁘게만 보지 말자. 이렇게 장점으로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정말 막 미쳐버릴 만한 그런 갈등 상황, 문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한 가지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세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환경도 유리하게 최대한 이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도 좀 바꿔보시고, 그리고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모님의 솔직한 표현도 해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써봤을 때 심각한 갈등 상황도 좀 원활하게 해결되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은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느꼈던 그런 절망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나는 내 부모님한테 배웠던 것이 아닌 정말 다른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이런 마음으로 좋은 엄마라는 롤 모델을 만들고 그 역할을 하려고 너무 이렇게 노력하는 경향이, 우리들은 모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런 온전함, 자연스러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모 노릇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이도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멀게 느끼고 피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너무 외로워지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좋아합니다. 엄마가 실수하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엄마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나도 이래도 되겠구나. 인간은 저런 모습이 누구나 있구나. 인간은 누구나 두려울 때도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거 다 인간적인 모습이구나 하면서 부모를 보면서 그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냥 편하게 보여주시고요. 일단 보여줄 때 분노하고 이러지 않고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분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의 욕구를 내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화날까?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나의 어떤 욕구가 저절됐을까 한번 보시고 그걸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와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지 얘기해 봤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대면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시다 보면 정말 노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육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